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1 신사고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화여고 고1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2학기에 어려운 작품을 하나 배우더라고요. 관동별곡이라는 가사문학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매번 여름 때마다 학교에서 그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이 관동별곡 강의를 해줬거든요. 고전문학 특강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 때 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선생님 강의를 한번 좀 찍어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강의를 찍게 됐고요. 중요한 건 선생님 강의가 주가 아니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게 주입니다.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요. 선생님이 알려준 것들은 약간 서브로 좀 도움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걸 가르치진 않으니까. 그런데 간혹 설명하는 방식이라든지 뭔가 조금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학교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셔서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하실 거니까 그거 위주로 가시면 돼요. 다만 수능을 볼 때는 선생님 설명한 것들만 알고 있어도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가서 아이고 죄송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이것저것 많이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다가 정말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관동별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관동별곡은 기행가사라는 게 중요해요. 옆에다 살짝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좀 뭐 빈칸 같은 거 있으면 교과서 피시는데 교과서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좀 찾아봐요. 이 작품은 기행가사라고 하는데요. 이 정철의 기행가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요. 추보식 구성이라는 거는 발걸음을 밟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단 순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간 대로 가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런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행문의 3요소가 혹시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행문의 3요소는 여정, 견문, 감상이라고 해요. 여정, 견문, 감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정이라는 건 뭘까? 여정은 그 여행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여행길.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장소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장소. 그럼 그 장소에 가면 거기서 내가 뭔가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 가서 내가 본 것들 혹은 들은 것들, 그러니까 볼 견자에 들을 문자를 쓰는 거죠. 본 것과 들은 것들을 우리가 견문이라고 해요. 그럼 마지막 그 안에서 내가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그 느낀 점을 우리는 감상이라고 해요. 이걸 왜 선생님이 기본적인 설명을 하시죠? 라고 물어본다면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 관동별곡을 볼 때 뭘 파악한 거냐면 일단 장소 위주로 보시면 돼요. 선생님 장소는 좀 이따 네모를 쳐드릴 거예요. 장소를 먼저 찾고 그 장소에서 본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본 것을 찾고 그 본 것을 통해서 뭔가 느낀 점을 표현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으면 끝! 됐어요? 뭘 공부해야 될지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잘 공부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찾으라고요? 장소, 거기서 본 것, 그다음에 그걸 통해 느낀 점. 이렇게 세 가지. 장소가 예를 들어 30개가 나온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30개의 장소가 있다면 30개 장소에 어울리는 30개의 보고 들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통해 느낀 견문, 그 감상의 쓸도가 30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옆에다가 잘 정리해가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본문 통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설명들 할 수 있지만 바로 본문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처음에 내붙일 건 여기에요. 중림. 첫 번째 장소. 중림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전라남도 창평 지역이에요. 어디라고요? 전라남도 창평이라는 곳. 현재 이 정철이 모함을 받아서 그 남쪽 전라도 지역으로 귀향을 와 있는, 그래서 남쪽 지방이 지금 내려와 있다라 얘기를 하는 건데, 강호의 병이 깊어.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팁 중에 하나 되면
자연물, 고전 시가를 볼 때 자연물 중에 이렇게 두 개가 좀 섞여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자연물을 붙이게 되면 어떤 걸로 이어질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연을 대표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일부의 자연을 가지고 자연 전체를 얘기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유법이다라고 설명해요. 뭐라고요? 대유법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대유법인데 강호의 병이 깊었다고?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팁 하나. 강호, 즉 여기서는 자연을 사랑해서 뭔가 병이 생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을 사랑해 생긴 병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연하고질이라고도 하고 하나 더 천석고왕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연하고질, 안개와 노을을 사랑해 생긴 고질병이란 뜻이고요. 천석고왕, 이게 냇물이죠. 석은 돌석자고요. 냇물과 돌을 사랑해 생긴 고황이라는 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연하, 안개와 노을 둘 다 자연물이죠. 자연물을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자연이요. 대유법. 천석, 자연물 두 개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자연이요. 그러니까 연하고질과 천석고황은 자연을 사랑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병이라기보다는 자연 너무 좋아!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연 속에 누워 있는데 중림에 누워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 자연 속에 잘 이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풍류를 즐기는 그런 상황. 자,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방면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말로 직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나한테 왕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철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쫓겨난 상황에서 다시 왕이 날 불러준 거죠. 정철은 왕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왕을 좋아하죠. 왕에 대한 충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불러주면 가야겠죠. 아이고 성은이야 가지롱 만극합니다. 쫓아낼 때는 기억도 안 나면 뿅 하고 사라졌어. 절 불러주신다고요? 가죠.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은이야 가지롱 만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왕에 대한 어떤 춤을 노래한 걸 볼 수 있겠죠. 성은이야 임금에 대한 춤. 자, 연춤은 들이다라. 연춤은 내 몸을 속을까요? 내가 하는 장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춤이라는 것들은 경복궁의 서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중림에 누워있다가 제일 처음 어디로 가요? 연추문으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보냐면 경해남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임금한테 뭐 한 거죠? 임금님이 나한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강원도의 관찰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일단 쓰려라 이러면서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직분을 받고 하직, 임금님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서 있대. 옥절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관리로서의 어떤 증명패? 관리의 어떤 증명하는 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관리다! 뭐 이런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에 서 있다라는 얘기 뭐냐 냐면 이제 하직을 하고 이제 이걸 갖고 내가 나왔다 이런 정도는 해석하시면 돼요. 뭐 크게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 흑수로 돌아든 이제부터 장소가 계속 나오는데 중림에 누워있다가 연춤으로 들어갔다가 경해남문을 바라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평구역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요. 평구역은 지금의 경기도의 양주란 지역,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이제 설명하려고 적는 거니까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절대 외우지 마요. 자,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 여기는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렌트카를 바꿔갈 수 있는 곳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흑수로 돌아 들어가니, 흑수란 곳은 여주에는 강이거든요. 그 강으로 들어가니, 섬강이 어디에요? 티약이 여긴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섬강 들렀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치약산이라고 있는, 이 티약이란 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 고전 시가를 보다 보면, 이런 거 배웠죠? 디귿과 티읕이 몸 이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이 된다. 디귿은 지읒이 되고 티읕은 치읒이 돼요. 이거 구개음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굿이라는 글자를 굿이라고 읽지 않고 굳이 이렇게 읽잖아요. 이 디귿을 지읒으로 바꿔서 이를 만났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글자가 굿이가 되는 거고 디귿과 이가 함께 있으니까 지읒을 바꿔서 굳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옛날 고전 시가 때는 이런 구개음화가 잘 안 일어나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안 일어나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우와 띠렁이 뭐 이렇게 하는 뭐 실제 그런 말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띠렁이란 말 있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디귿을 지읒을 바꿔서 지렁이가 되는 거예요. 우와 띠렁이 이런 것들이죠. 넌
티아가 예쁘구나. 그럼 이 티아가 뭐겠어요? 티아. 마찬가지겠죠? 티읕은 치읓으로 바뀐 거였으니까 얘를 치읓으로 바꾸면 치아가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티악이라고 써있지만 티악은 뭐냐면 치악산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치악산이 있잖아요. 이 섬강이라는 것도 원주에 있고요. 치악산도 원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까지만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얘기죠. 강호에 누워있었어요. 아, 여기가 강호구나. 너무 좋아. 이렇게 누워있던 거예요. 누워있는데 왕께서 나를 부르셨어. 아니 웬일이시지? 아, 성은이 망극하지. 올라왔어요. 연추문으로 막 달려 들어가갖고 경회로로 딱 들어가서 임금님 뵙고 임금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어디로 가요? 경기도 양주로 가서 말이 이때 당시 이제 우리가 이동선의 말이었는데 말은 한 말 타고서 저 강원도까지 한 번에 못 가잖아요. 왜냐면 말도 지치니까. 그래서 양구역 그 평구역이라는 곳에 가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왔더니 오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섬강인가? 아 티악이 치악산이 여기 보이는구나. 아 이곳이 원주야?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굳이 해석할 필요도 해석은 해야겠죠. 근데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 곳이에요. 그냥 요 정도 그냥 아 이동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뭐 시험에서 뭐 크게 나올 거 있나 싶어요. 자 넘어가 봐요. 소양강 날인물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중요해요. 이제 펜을 드시고요. 펜을 들어요. 펜을 들라. 이제부터 중요한 것들을 다 적어드릴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인고, 소양강 여러분 들어봤죠? 해저문 소양강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소양강이 어디냐면 춘천이에요. 원주를 지나서 춘천까지 갔나봐요. 근데 이 소양강에서 내려온 물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한강으로 가요. 소양강에 내려온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간다고요? 한강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로 간단 말인고에 숨겨져 있는 건 한강으로 가는데 가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거든? 근데 한강이 어딨냐면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에 흐르는 강이 한강이잖아요. 그래서 고전 시간을 보다가 이 한강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으면 뭘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임금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 소양강이네. 소양강으로 내린 물이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지? 아 우리 임금님 계시는 곳까지 흘러갈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누굴 떠올린 거냐면 임금님을 떠올리는 거잖아. 임금님을 떠올린다는 얘기는 임금님 사랑해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을 사모하는 거 연자를 쓰면 연군 지정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다음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할샤. 여러분 하다라는 뜻 뭔 뜻이죠? 하다. 하다의 뜻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하다, 많다 혹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경화고 1학년 학생들 중에 선생님한테 여름방 아니 그 2학기 시작하기 전인가? 선생님이 고전문화 특강한 적 있어요. 그죠? 5차시짜리 무료 특강. 혹시 이 강의 듣는 사람 중에서 선생님 그 고전 무료 단기 특강을 내가 무료로 지금 풀어놨거든요. 그거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이 어휘들 100개 정리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어쨌든 하다는 뜻은 많다, 크다는 뜻이에요. 많기도 많구나. 근데 백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흰머리잖아요. 여러분 흰머리 언제 생겨요? 염색하면 생겨요? 아니요. 정말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 정말 힘들 때 하루아침에 머리가 새어버리기도 해요. 백발이라는 것들은. 선생님 친구는 어머니가 굉장히 집이 힘들어서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뵀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2주일 후에 뵀더니 어머니 머리가 하얗게 새어있더라고요. 나는 무슨 매직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백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 건데 왜 걱정하는 거냐면 고신거국. 자, 거국이라는 건 이게 갈 것자예요. 나라를 간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나라를 떠나온다는 얘기거든? 얘는 지금 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잖아. 얘는 지금 그냥 우리나라 안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는 곧 임금님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거국, 나라를 떠난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임금님 곁을 떠나왔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임금님 곁을 떠나왔더니 걱정과 근심이 한가득이야. 왜? 누구 때문에? 우리 임금님 덕분에. 아니 덕분에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임금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우리가 걱정할 우자를 쓰면 나라국자가 붙여서 우국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건 이 국이라는 건 나라국자잖아요. 군은 임금군자고. 그치? 근데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왕은 곧 국가예요. 동격이에요. 지금과는 달라요. 대통령이 곧 여러분들 대한민국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죠?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근데 이 당시엔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곧 임금님 사랑과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동주는 철원이라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장소 이동한 거니까 자 소양강 네모 다음에 아이고 갑자기 안 보네. 동지도 이렇게 네모 쳐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네모 친 것들은 다 여러분들 네모 치고 있어야 돼요.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칠해봐요. 형광펜으로 다시 중림 형광펜 그 다음에 연추문 형광펜 경연안문도 사실 좀 쳐도 되는데 왜냐면 여기를 바라보며 온 거니까 여기를 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어쨌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평구역 형광펜 흑수 형광펜 섬강 형광펜 티약 형광펜 넘어가서 소양강 형광펜 그 다음 동지도 형광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소양강은 형광펜 칠하면 안 돼요. 왜냐면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라고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양강은 좀 빼자. 여기서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춘천이라는 지역이 있나 보다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동지에서 밤을 겨우 새서 북간경 여러분들이 경이란 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은 디귿 이어 그러면 디귿 이어 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디귿이 이 만났으니까 요거 지읒으로 바뀌면 요거는 정이 되는 거겠지. 보통 정이 나오면 뭘 떠올리냐면 정자를 떠올리면 돼. 북간경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간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정자가 있나 보죠. 그 정자에 올라봤더니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잘하면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 삼각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임금님이 계시는 그 궁궐 뒤에 있는 산을 삼각산이라고 얘기했대요. 즉 삼각산을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냐면 임금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아까도 소양강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가는 거지? 임금님 계시는 한양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삼각산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보이니? 말도 안 돼. 삼각산은 한양에 있고요. 동주 철원은 강원도예요. 강원도에서 야 삼각산 보여. 대박 신기하지? 대박 신기해. 이게 아니거든.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 거지. 왜? 누구 생각해? 임금님 생각해. 그러니까 임금님 생각하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군 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 궁왕은 우리가 궁예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예왕 아시죠? 그 고구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의 그 전에 왕건이 섬기던 왕 중에 하나죠. 이렇게 도와주던 왕. 근데 이 궁예왕의 대궐 터에 오작은 까마귀 오자니까 까마귀가 지지개기 하는데 천공망을 안 한다 모른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니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인칭 앞에 주어가 왔을 때 뒤에 는다란 말이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뭐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형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나는 안 한다 모른한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다 모른다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이래 미안해. 나는 아니지. 너는 안다 모른다 이게 아니라 너는 아니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는 없지만 지금 오작이 지지개고 있는데 그 오자가 너는 지금 안 한다 모른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알고 우는 거니 모르고 우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대궐 터만 남았다고 했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팁인데요. 여러분 아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하나의 예화를 들어주면 예전에 이 나라가 되게 번성했던 나라, 엄청나게 융성한 큰 나라가 있었는데 한 500년이 지나서 그 나라가 있던 장소에 가봤더니 터만 남아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라가 망해서 보리밭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밭을 보면서 야 인생이 참 허망한 것이구나 라고 해서 보리밭을 보며 짓는 한탄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두 개 묶어야 돼요. 이 두 줄을 맥수지탄이라고 하는 거죠. 맥수지탄이 뭐냐면 나라가 망했음을 한탄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맥수지탄은 그냥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회양 명호 쳐보자. 이번에 이제 회양으로 가게 된 거죠. 장소 이제 다 쳤어요. 여기의 장소는 동주하고 그다음에 회양인 거예요. 회양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잘 봐야 돼.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내 이름
고전 시간에 읽었을 때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놈. 너 이놈. 이놈 이런 게 아니고요. 이놈이 아니라 이름. 너의 이름이 마초와 같아시고 야 이름이 마침 같네. 뭐가? 급당유 풍채를 고텨 아니 볼게이고 좀 어려워 보이죠? 급당유가 누구냐면 그냥 급장유란 사람인데 중국의 회양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국에 회양이란 지역이 있는데 그 회양이란 지역을 잘 다스렸던 엄청난 유능한 인재인 급장유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 인물이죠. 중국 사람이에요. 나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오케이? 근데 이 중국 사람의 급장유의 풍채를 고텨.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고텨는 다시란 뜻이고요. 다시 아니 볼 게이고. 해석을 잘해봅시다. 고텨 아니 볼 게이가 뭐냐면 고텨 아니 볼 게이고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묶어줄까? 이렇게 다시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야 회양 너의 이름이 마침 같네. 그럼 뭐랑? 마침 중국 회양과 같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어쩌라고? 중국 회양 같네. 근데 급장유의 그 모습을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는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급장유를 봐? 급장유 중국 사람인데.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얘가 지금 급장유와 마찬가지로 이곳을 다스리러 온 관리잖아요. 관리. 근데 여기 회양을 왔더니 마침 생각이 떠오른 거야. 와 중국에도 회양이란 곳이 있는데 그 회양이란 지역의 전설적인 지배자, 전설적인 정치꾼, 전설적인 관리였던 급장유가 있다는 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가 마침 그 회양이란 것 같으니까 이 급장유가 중국의 회양을 잘 다스렸듯이 나도 이 지역의 급장유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급장유 풍채를 다시 보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기를 급장유와 동격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양이라는 지역이 왔어요. 야 회양이네. 여기 중국이라는 지역하고 이름이 비슷하네. 야 이거 나 급장유네. 나 급장유랑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다스리게. 나 급장유 같아? 나도 급장유 못지않은 사람이야. 나도 여기 잘 다스릴 거거든. 이런 얘기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급장유처럼 내가 잘 여기를 다스려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묶으시면 이 두 줄 이렇게 묶으시면 내가 뭘 잘 다스린다고 할 때 선정을 베푼다고 하죠. 이런 선정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 이 두 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오, 서론. 이제 이거보다 몇 배가 되는 본론이 남았어요. 후딱후딱 진행하도록 하죠. 갑시다. 자, 본사입니다. 그럼 본사부터는 좀 빨라요. 서론은 좀 선생님이 좀 이렇게 천천히 설명했는데요. 본사부터는 어쨌든 이 관동별국 강의하다 보면 한 2-3시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최대한 좀 빨리 끝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목표는 1시간 좀 넘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거. 자, 여러분들 잘 따라와봐요. 자, 본사 파트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어딜 간 거냐면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방 남쪽에 있다가 임금님의 명을 받고 와서 이제 여기 다스리는 지역까지 오게 된 그 배경, 경로를 쭉 얘기했던 거고 와서 포부까지 밝혔어. 내가 중국 회양을 다스리던 그 급장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되겠다 했으니까 잘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잘 다스렸겠죠. 설마.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중이 무사하고란 말이 있어. 자, 무사는 일이 없다는 뜻이거든? 왜 일이 없게? 조금 전에 급장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급장유처럼 정치를 잘 한 거야. 그래서 이곳에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영중에 일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뭐 했다는 얘기지? 정치를 잘했다. 나 잘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선정에 대한 일종의 자기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절이 마침 3월이에요. 3월이면 봄이잖아요. 봄이 오면 놀러 가야죠. 봄 소풍 가야죠. 그래서 3월일째 화천 시내길이 풍악. 풍악은 우리 금강산의 새로운 이름이죠. 금강산에 여러분 4가지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개골산, 금강산, 풍악산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이 있는데 금강으로 시내길이 뻗어있네.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이란 것들은 어떤 옷차림인데 행장을 다 떨쳤다는 얘기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런 뜻이에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석경에 막대를 짚어 막대를 이렇게 짚으면서
백천동을 곁에 두고 자, 첫 번째 형광펜 칠해요. 만폭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단위로 끊어왔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장면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요 장면에는 하나의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아까 처음 얘기했죠. 여정, 견문, 감상할 때 여정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뭘 찾아야 돼요? 거기서 본 걸 찾아야 돼요. 이해했죠?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디 왔다고요 지금? 만폭동에 온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갔죠? 급장유처럼 정치를 잘해볼 테야. 너무 잘해갖고 이제 일이 없으니까 나 정치 되게 잘했네. 아, 자부심 느껴. 근데 마침 3월이야. 오? 놀러 가야겠는데? 그래서 놀러 가. 아, 가벼운 옷차림으로 막대기 짚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백천동이라는 동굴을 옆에 두고, 옆에 백천동이라는 동굴이 있나 보죠? 거기 옆에 끼고 만폭동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자, 이 폭자 딱 봐도 뭔가 있을 것 같죠? 만폭동이니까, 그죠? 폭하면 기억나는 말? 자, 은 같은 무지개와 옥 같은 용의 꼬리가 있대요. 아니, 무슨 동굴 안에 무지개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은 같은 무지개와 옥 같은 용의 꼬리가 있다는 거거든? 이게 뭘까? 궁금해야 돼? 섰돌며 뿜는 소리. 그러니까 뭔가 섞어 돌면서 뿜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심리 바깥에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주 멀리까지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잖아. 뭔 얘기 이해 갔어요? 아주 멀리 소리 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들을 때는 우레 같더니, 우르릉 꽝 하는 소리 같더니, 보니까 눈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요, 여러분. 그럼 여기가 이 폭자에서 알 수 있는 건데, 만폭동에 왔더니 뭘 본 거냐면, 견문, 폭포를 본 거예요. 폭포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폭포를 본 거죠. 근데 이 폭포를 은 같은 무지개, 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폭포가 떨어지면 물안개 때문에 무지개 같은 게 막 뜰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는 이 은 같은 무지개와 옥 같은 용의 꼬리 이 부분은요, 현재 이 폭포 있는 여기에 이 폭포의 장관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 섞어돌며 뿜는 소리라든지 그게 심리에 들린다는 얘기는 아주 멀리부터 그 만폭동 그 폭포의 소리 들리나 보죠. 와, 그래서 멀리서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들을 때 우르르 꽝 하는 소리가 들려. 이거 뭐야? 이거 번개 소리야. 이거 어디서 하는 소리지? 가까이 딱 봤더니 물안개가 막 팍 튀잖아. 그 물안개를 보더니 와, 눈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들을 때는 우레였다는 얘기는, 듣는 거는 가까이서 들었을까? 야, 들을 때는 이게 우레 같더니 이렇게 보니까 눈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멀리서부터 듣고서 찾아가 본 거야. 갔더니 우와, 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거거든. 그럼 여기서 들을 때는 우레라는 얘기는, 여기는 우리가 청각적 심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청각적 심상이 멀리서 그쵸? 멀리서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눈이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원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봐야 눈인 걸 알 수 있지. 이해가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일종의 시선의 이동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원에서 근으로요.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만폭동에 가서 폭포를 보고서 장관, 우와, 멋있다. 근데 어떠한 감상이 들었지? 보니까 우레 같고 눈 같다라고 해서 감상으로 우레와 눈 같네 라고 지금 얘기했다라는 거. 되게 멋있다라는 이 장관이네 라고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만폭동 이야기. 끝! 됐어요? 만폭동은 뭐 떠올려요, 그러면? 만폭동 하면, 폭포 봤네. 폭포 갖고 뭐 했는데? 폭포가 엄청 멋있었대. 멀리서도 우레 소리 같았는데, 가까이 갔더니 눈 같대. 끝! 됐죠? 다음 넘어가봐요. 두 번째. 자, 만폭동을 지나서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금강대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모 쳐요. 형광펜 들고. 어디 간다고요? 이번엔 금강대로 가요. 네모. 금강대 가서 이번에 본 건 뭐냐면, 맨 위에 보니까 션학이 있어요. 션학. 선학은 신선과 놀던 학이란 뜻이에요. 진짜 신선이 여기 지금 신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선과 노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고귀해 보이는 학이 거기에 삿기를 쳤대요. 여러분 비슷한 말. 와, 학이 사기 쳤네. 그럼 뭐예요? 학이 사기를 친 거예요? 대박, 나 학한테 사기당했어, 뭐 이런 거예요? 사기와 비슷한 말. 뭘 쳤지? 새끼를 치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는 새끼란 뜻이고요.
그래서 선학이 새끼를 치니 춘풍 옥적성의 첫 잠을 깨우는 듯. 여러분 학교에서 그냥 배우세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그 학이 이렇게 새끼를 치는 것 같고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약간 이 옥적성 피리 소리거든.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야. 넘어가요. 호의 현상. 이 호의 현상 여러분들 중요한 말인데 이 현자가 거물 현자예요. 그러니까 호의 현상은 뭐냐면 위에는 흰 옷을 입고 아래는 검은 옷을 입은 그 치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검은 치마. 이 현상만 얘기 되거든. 검은 치마가 지금 나풀나풀 거리고 있는 거야. 어디에? 반공. 반공은 허공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허공에 검은 치마가 쫙 하고 뜨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검은 치마가 위에 뜰 수가 있어? 말이 되니? 치마가 이거 공중에 떠. 그 얘기는 뭔가 뜰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이 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의현상, 학이 왜 흰색에 검은색이 있잖아. 그 검은색이 치마처럼 지금 보였던 거지. 그래서 학 한 마리가 이렇게 슝 날아오고 있는데 오 검은 치마가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상황에서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는 듯. 그럼 지금 금강대에서 두 번째 장소지. 금강대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뭘 봤냐면 선학을 본 거예요. 선학을 통해서 내가 뭘 느끼는지 봐요. 서호 옛주인이라는 게 있어. 이 서호 옛주인이 뭐냐면 흔히 이제 우리가 인포란 사람이거든, 실제. 여러분 책에 아마 있을 건데요. 인포란 사람이 신선과 함께, 아니 신선이래. 학과 함께 놀다가 나중에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이에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는 듯 하대. 누가? 학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렇게 딱 꺼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금강대에 딱 올랐어요. 그랬더니 학 한 마리가 샥 날아와. 그래서 학이 나하고 놀자고. 학이 왔어. 반가워. 하면서 학이 날 반겨주는 거야. 근데 이 학은 선학이잖아. 신선과 함께 노는 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나를 지금 뭐처럼 생각하는 거야? 학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내가 신선인 듯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야, 너 신선인 것 같아. 나랑 함께 놀아볼래? 그럼 학과 함께 지금 놀고 있는 장면이니까 학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무라일체라는 말을 쓰죠. 무라일체라는 말. 이해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만폭동에 가서는 폭포를 봤어요. 와, 장관이네. 눈 감고 우레소리 꽈라랑! 그치? 그다음 거기 좀 지나갔고 금강대 올라왔더니 학 한 마리가 확 날아올라. 오, 검은 치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반겨주는 것 같아. 제가 혹시 나를 인포라고 생각하나? 아, 내가 그게 신선 같아? 그래, 우리 함께 놀아보자. 우리 무라일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다음이에요. 소양로, 대양로. 소양로는 작은 봉우리, 대양로 큰 봉우리 이런 뜻이고요. 작은 봉우리, 큰 봉우리를 눈 안에 굽어보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지금 현재 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산이 이렇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큰 것도 보이고, 작은 것도 보이고. 그래서 눈 아래로 지금 굽어보니까 아마 높은 정도에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번에 세 번째 장소, 메모쳐요. 진월대를 고쳐 올라. 아까 고태가 뭐라 했죠? 우리 한 5분 전에 간 것 같은데? 고태는 다시. 급장류 풍채를 고태환이 볼게요. 기억나죠? 다시 올라 앉은 말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월대에 다시 올라갔고, 이제 앉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와,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 근데 참고로, 여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고요. 중국에서 진짜 큰 산이래요. 근데 그 산의 진면목이 보이는 것 같대. 보일까? 얘 지금 금강산 올라와 있잖아. 금강산에서 오, 중국이 보여. 아니, 중국의 여산이 보여. 말이 되니? 금강산에서 어떻게 그 여산이 보이냐?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이 여산의 진면목이 보인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여산 진면목은 바로 이렇게 묶어볼까요? 여기는 금강산을 예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강산 예찬에 대한 부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금강산을 예찬하니까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네. 뭔 얘기야? 이 금강산이 마치 여산 같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어디 올랐냐면, 잠깐 지울게요. 진월대랑, 안 나오네. 진월대라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근데, 소양로, 대양로를 눈에 굽어보고 올라왔는데, 오, 대박. 여기서 지금 이 진월대에서 보니까 이 금강산의 모습이 마치 중국에 있는 여산 같아.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거 이 뒤에 나와요. 가봐요. 어와, 조화홍이, 헌사토 헌사시아.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조화옹이라는 얘기 나오면 조물주,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조화옹이 나오는 케이스는 보통 어떤 케이스냐면 운명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연을 예찬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 케이스예요. 근데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하시야. 이 헌사하다란 말은 현대어로 바꾸면 뭔가 좀 화려하다 정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화옹이 참 화려하기도 만들었네. 어떻게?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소띠마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날거든 날 수 있으면 뛰디마나 뛰지나 말던지 이런 얘기야. 써줄게. 날거든 뛰지나 말지. 여기는 서 있거든 솟지나 말지 뭐 이런 얘기야.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잘생겼어. 그럴 때 이런 말을 해. 야, 잘생겼으면 돈이라도 없든가. 뭔 얘기지? 잘생겼는데 돈까지 많아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잘생겼는데 공부를 잘해. 그러면 잘생겼으면 공부라도 못하든가. 뭔 얘기지?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해. 오,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나는 모습처럼 보이는 산봉우리가 그럼 뛰는 모습에도 없어야 뭔가 부족해 보일 텐데 뛰는 모습까지 있는 거예요. 보통 서 있는 모습인데 막 위로 향해 솟아있는 모습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냐면 예찬하고 있는 모습인 건데 부용을 꽂아 놓은 듯 배곡을 묶어 놓은 듯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지금 약간 3월이니까 봄인데 산은 높이 있으니까 겨울에 내린 눈이 안 녹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산이 있으면 여기 이게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에요, 눈. 근데 이 눈이 마치 부용이라는 꽃을 여기다가 딱 꽂아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배곡이라고 하얀 옥을 여기다 묶어 놓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예쁘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동명을 박치는 동명은 해거든요. 해. 그 다음 북극 성은 별이잖아요. 자, 팁. 고전 시가에서 해나 별이 나오면 무조건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동명, 해를 박차고 나온 듯 하기도 하고 별을 이렇게 괴어놓은 듯 같기도 하다. 뭔 얘기냐면 이 산이 이렇게 와서 지금 그 별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야. 근데 해와 별은 임금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내가 임금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중요한 건 여기거든요. 가장 포인트는 여기에요. 높으시고 망고대, 외로우샤, 혈망봉 두 개의 봉우리가 나왔어. 망고대라는 곳과 혈망봉이 있는데 하늘을 추미러는 하늘을 향하여 란 뜻이야. 뭔 뜻이라고? 하늘. 자, 근데 하늘에 누가 있을까? 하늘은 임금님이 계시겠죠? 하늘은 임금과 같은 존재니까요. 그 임금님을 추므로 무슨 일을 사르리라. 사르리는 아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를 향해 뭔가 산들이 이런 얘기지. 산이 삐쭉 솟아있는 모습이 마치 위를 향해 뭔가 말하려고 이렇게 솟아있는 모습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천만겁 기니도로 굽힐 줄 모르는데 누가요? 이 망고대의 모습과 혈망봉의 모습이 하늘을 향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하늘에 있다면 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하늘을 향해 뭔가 얘기를 뭐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산이 하늘을 향해 뭔가 말할 게 있는 듯이 이렇게 솟아올라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모습이 1000만 년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른대. 그럼 굽힐 줄 모른다는 얘기는 굽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굽히지 않는 자세는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종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진월대라는 곳에 와서 본 게 뭐냐면 봉우리들을 본 거예요. 이런 수많은 봉우리 중에 특히 어떤 봉우리? 망고대와 혈망봉이라고 하는 이 봉우리를 본 건데 그 봉우리를 통해서 뭘 느끼고 있냐면 지조와 절개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시험에 나올 만한 팁 하나는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을까? 그럼 이 너는 누구예요? 망고대와 혈망봉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너라는 건 말을 건네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의인법이라 볼 수 있겠고 의인법과 동시에 뭐를 건네는?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지금 현재 만폭동 금강대 진월대까지 갔어요. 갑시다. 다음이에요.
계심대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번엔. 자, 계심대라는 장소에 가면 얘가 또 뭘 보게 될까? 살짝 지우고 선생님 위에다 쓸게요. 자, 계심대 가보도록 하죠. 계심대, 네모쳐야겠죠? 슉, 네모칠게요, 이렇게. 계심대 올랐어요. 자, 계심대 올라 중앙성을 바라보며 어떤 성을 바라봤나 보죠. 넘어가요. 12,000봉. 자, 12,000봉이라고 하는 것들은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런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2,000봉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금강산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역력히 하여하니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그러니까 금강산에 이렇게 막 여러 봉우리가 있잖아요. 산이 뭐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봉우리 끝에마다 뭔가 기운이 이렇게 맺혀있다는 거야. 여기 서린 기운 있잖아. 근데 이 기운이 맑거든 좋디 많아, 좋거든 말띠 많아. 좋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좋다. 좋다.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뜻 알아야 되는데. 좋다. 좋다. 이 좋다는 진짜 좋다가 아니라 얘는 깨끗하다. 클린의 의미고요. 얘는 like. 진짜 좋아하다 의미야. 선생님,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 오늘 얼굴이 좋네요. 뭔 뜻이야? 얼굴이 깨끗하네요. 이런 뜻이야. 와, 내 방 오늘따라 되게 좋아. 내 방이 되게 깨끗해.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거든이란 말은 뭔 뜻이죠? 와, 맑거든. 깨끗하지 말든가. 깨끗하거든. 맑지 말던가. 이런 얘기야. 이거 아까 뭔 얘기였지? 깨끗한데 맑기까지 해.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 재수없어. 공부 잘하는데 부자야.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맑은데 깨끗하기까지 한 이 기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을 내가 흩어내서 이렇게 다 긁어갖고 인거를 인재잖아. 인재를 만들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올라갈게요. 이거는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왜? 인재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인재 만들어서 임금님께 보내면 임금님이 잘 정치를 하실 거 아니야. 결국 이 인재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굴 걱정하는 거야? 임금님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국지정을 얘기한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정치가적인 포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짝 지울게요, 이제. 자, 여정이죠. 어디 갔죠? 이번에는 계심대라는 곳으로 간 거죠. 여기서 지금 어떠한 견문을 보게 된 거죠? 계심대 올라갔더니 여기서 12,000봉을 보게 된 거죠. 12,000봉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기운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걸 통해서 임금님께 많은 인재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라는 우국지정이라고 하는 이런 정서를 느끼게 된 거죠. 됐죠? 여정, 견문, 감상은 머릿속에 잊지 마요. 다음, 형용도 그지였고 태세도와 도알샤 편비 삼기실제 자연이 되었나만. 뭔 얘기죠? 천지가 삼기다라는 말은 태어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천지가 만들어질 때 자연이 자연스럽게 생겼지만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샤라는 건 뭔 얘기냐면 다 뜻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계심대에서 바라본 12,000봉을 만들어진 이유를 알겠네. 12,000봉에 저 기운이 서려있는 이유를 알겠어. 왜? 그 기운을 흩어내서 임금님을 돕기 위해 인재를 만들려고 그래서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비로봉 상상 뒤에 올라보니 김이신구란 말 나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여러분 시험에서 제일 헷갈릴 수 있는 제일 포인트 중에 하나. 비로봉 상상도라는 것은 어디냐면 오른 거, 높은 거. 근데 상상도니까 높은 거 중에 높은 거잖아. 최고봉. 그러니까 얘가 제일 높은 최고봉이야. 오케이? 자, 장소 하나 네모칠까요? 비로봉도 네모쳐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비로봉 최고봉에 올라보니 기니신고. 이걸 해석할 때 비로봉 최고봉에 올라보니까 거기 누구예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올라본 다음에 그거 누구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다고요. 이 본이라는 게 뭐냐면 올라본 이거를 이어 적어 놓은 거예요. 고전문화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실이 이거는 가실이에요. 그러면 괴리 미리 이런 게 있어요. 괴리 미리 뭔 괴상한 글자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괴리는
괴이란 뜻이고요. 얘는 밀이란 뜻이야. 괴다, 사랑하다, 미워미다, 미워하다.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요 정도는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본이가 뭐냐면 본 사람. 뭔 얘기지? 비루봉 상상도에 올라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아니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이런 얘기야. 그 얘기는 아무도 없을걸? 이런 얘기지. 그래서 밑에 보면 동산과 태산이 어느야 높다 동고. 동산과 태산 중에 뭐가 더 높아? 동산과 태산은 둘 다 중국에 있는 산이야. 근데 둘 다 큰 산들이란 말이야. 뭐가 더 높은 거야? 자, 노국 좁은요. 노국도 중국이야, 중국. 중국의 한 땅인데 노국 좁은 줄을 우리가 모르겠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가 어찌하여 적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공자라는 사람이 한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 공자라는 사람이 그 고사 옛날 이야기가 있어. 공자가 그 어떤 높은 산 위에 올라가갖고 노나라라고 하는 노국 그 나라를 보면서 야 천하가 참 좁구나라고 얘기했대. 근데 그 좁다고 했던 그 노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나라야.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올라가서 노국이 좁다고 얘기했는데 그 노국 좁은 줄을 우리는 모르겠는 거지. 왜? 그거는 공자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국이 좁다라고 천하를 작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의 대단한 어떤 정신적인 경지가 있어야 돼요. 그 경지가 뭐냐면 이 지위야. 이걸 우리가 공자의 호연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공자의 호연직이 공자가 지니고 있는 그 공자의 정신적인 경지 정도가 있어야 이 노국이 좁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지위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비로봉 상상두 이 얘기 왜 했어?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로봉 상상두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공자의 호연직이라고 하는 그 높은 정신적 경지 이게 있어야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서 세상이 좁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이러한 정신적 경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가면 어떠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죠. 비로봉 상상두는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수많은 장소 중에 비로봉 상상두는 실제로 안 가본 장소란 얘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가니 이번엔 사자봉이라는 곳으로 가요. 사자봉도 네모체겠죠? 사자봉, 네모 한 장소가 왔죠? 사자봉으로 갔더니 그 앞에 너러바의 화룡소라고 하는 이거 연못이에요. 연못이 있더래요. 거기서 천년 노룡, 천년이나 된 이 늙은 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아니 연못에 무슨 용이 있어. 말도 안 돼. 그 연못의 모양이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소용돌이 같은 게 아마 용처럼 보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야에 흘러내어 창에 이어시니 풍운을 언제 얻어 3일을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 3일우가 3일 동안 내린 비거든요. 여기에 이제 얽힌 이야기 뭐냐면 그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3일 동안 비를 내리고 올라간대요. 그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통해서 세상의 그 연약한 것들을 다 살려내고 올라간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일우는 뭔가를 살려내는 무엇인가를 살리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뭘 살리냐면 음에는 그늘이잖아. 그늘에서 이호는 시들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늘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겠다라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다시 들어와. 뭔 얘기냐면 이 사자봉에 와서 화룡소한 연못을 봤어. 거기에서 뭘 봤냐면 화룡이니까 용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좀 보인 거야. 야, 저 연못이 있는 저 용이 언제 풍운이라고 하는 건 용이 되기 위한 조건이거든. 용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언제 얘가 저 풍운이라는 것들 용이 되기 위한 조건을 얻어서 그 좋은 시기를 얻어서 좋은 때를 얻어서 이런 3일을 내리지? 디다야 말은 떨어지다라는 뜻이니까 언제 내리지? 저게 그 비를 통해서 음의 이온풀을 다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이때 3일 우 음의 시든풀 이 그늘의 시든풀이라는 게 뭐냐면 소외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은혜를 못 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은혜의 이윤풀이라 얘기한 거거든. 힘겨운 백성들. 그럼 백성들을 살려낸 건 뭐냐면 이 살리는 기운,
얘가 바로 임금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 요렇게.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예요? 사자봉을 찾아와서 활용소라는 곳에 왔더니 여기에서 용같이 생긴 이 물살을 보게 됐고 그 물살을 통해서 야, 저 용이 언젠가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비를 내려 마치 그 음해의 시돈풀을 살려내듯이 이것이 이제 임금의 은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임금의 은혜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이 다 살아났으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따라서 이번에는 화룡소라는 곳으로 가서 노룡을 본 거죠. 실제 본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뭐 생각하냐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다른 말로 애민정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는 거지? 정치를 잘해야 돼. 선정의 포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노룡을 통해서 선정 포부하고 애민정신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가요. 넘어갈게요. 갑시다. 마연, 묘길년, 앞문제 넘어디어서 이번에는 불정대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자, 다음 장소예요. 뭘로 올라갔다고요? 불정대라는 곳으로 가요. 일일이 해서 다 하지 않고요.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할게요. 자, 불정대라는 곳으로 갔더니 여기서 뭘 봤냐면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천히. 자, 지금 보니까 불정대라는 곳으로 왔더니 은하수를 봤대. 아니 무슨 산속에서 은하수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봤는데 이 은하수가 실같이 풀어져 있고 배같이 걸려 있대. 근데 이게 12구비구비 쳐져 있대. 이게 뭔 얘기냐면 불정대라는 곳에 왔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벽 같은 게 있던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은하수가 걸쳐져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은하수 할 때 이건 물이니까 이 절벽에서 흐르는 물 이거 뭘까? 이거 폭포지. 근데 12구비가 흐른다잖아. 실제로 이 금강산에 12폭포가 있어. 이걸 12번 꺾어지는 거야, 폭포가. 그럼 엄청나게 커, 작아? 굉장히 크겠지. 엄청나게 그 큰 이 12폭포라는 걸 내가 여기서 이제 본다는 얘기인데, 자, 이적선. 이적선 우리가 이태백이라고 하죠. 이태백이 여산이라는 중국의 산에서 여산에 폭포가 있어요. 그 여산이 엄청 큰 산이니까 그 여산에 있는 폭포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적선이라고 이태백이 이제 있어 곧튀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이적선이 야 여산의 폭포가 최고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뭐예요? 이 12폭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12폭포 도곤 내가 너 도곤 나 라고 할 때 도곤이거든. 뭐뭐 보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12폭포보다 낫단 말은 못할걸 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불정대라는 곳으로 가서 뭘 본 거냐면 얘가 12폭포를 보게 된 거지. 이 12폭포를 보고 뭘 생각했어? 우와 이 12폭포를 아마 이태백이 돌아와도 여산폭포 이거보다 뛰어나? 에이 그러면 못할걸? 여산폭포 못지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얘를 보면서 뭐 한 거냐면 와 대단해요 라고 예찬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할 거는 이 실과 배는 진짜 있는 거야? 아니지. 실은 폭포를 비유한 말인 거고 배도 이거를 비유한 말인 거지. 마치 이게 실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다는 얘기야. 배를 하나 탁 걸어놓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요. 산중을 매양보랴. 자 이제 여러분 산이 다 끝났어요. 얘가 아까 뭐라 했냐면 쭉 올라가다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글이 되게 긴데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아까 만폭동도 보고 그다음에 뭐 개심대도 보고 다 봤던 거야. 그랬다가 올라가서 비로봉 상상비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갔어. 너무 높아 보이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활용소를 본 거야. 그리고서 에이 어떻게 맨날 산만 봐. 이제는 동해 바다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바다로 지금 가요. 동해로 가볼까? 남해는 가마인데요. 가마를 타고 자 여기 산영루 이번 다음 장소예요. 산영루라는 장소로 올라갔더니 영룡벽계 이 계자가 신의 계자거든. 그 다음에 수성대듀 이 도자가 새야. 새조자니까 다 해서 안 해도 돼요. 그냥 시냇물과 새가 있는데 그럼 시냇물과 새는 어디 살아? 바다에 살아? 아니면 산에 살아? 산에 살지. 얘가 이별을 원망하는 듯한데 얘들 생각해봐라. 시냇물과 새가 원망할 리가 없다? 걔네들은 감정이 없거든. 그럼 실제로 누가 슬퍼하는 거냐면 내가 슬퍼하는 거야. 내가 얘네들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해서 펜이 이렇게 안 나오지? 나와라.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새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새와 내가 한 덩어리가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뭐야? 물화일체 같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새와 이 시내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건데 마치 새와 시내가 나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처럼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 있는, 내가 슬퍼하는 건데 제가 슬퍼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헤어지는 게 서로 싫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싫어하는 거죠. 근데 마치 제가 싫어하는 것처럼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전도의 모습이 써 있는 거라 볼 수 있겠고, 여기에는 새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듯이 감정이입이 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산영루에 왔어요. 여기서 쭉 보니까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관리가 행차할 때 보통 이렇게 앞에 깃발을 들고서 이렇게 가요. 자, 이제 관리 갑니다. 고각 나팔인데 누구 행차하십니다. 나팔을 뿌 불어요. 그럼 가니까 해운 안개가 쫙 거치는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자, 이 모래길에 읽은 말이 취선을 비켜시는 듯. 지금 말 타고 간 사람은 나야. 그러니까 이 취선은 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술에 취한 거지. 술 취하고 말 타고 가면서 아, 이 말이 취선을 싫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신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죠? 자,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백구야. 여러분 팁이에요. 백구는 갈매기인데요. 이런 백구가 나오게 되면 되게 어떻게 나오냐면, 백구야 날아가지 마. 내가 너의 친구인 줄 어떻게 알아? 우리 서로 함께 어울려 놀아보지 않을래? 라는 얘기거든. 그럼 사물과 내가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물화일체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에요. 되셨나요? 여러분 됐어요? 와우, 거의 다 했어요. 넘어가요. 자, 금난굴 돌아들어. 이번 총석정이라고 오는 곳에 올라갔어요. 자, 새로운 장소가 나왔네요. 총석정 네모 쳐볼까요? 산영루에 가서 여러분 뭐 느꼈죠 방금? 여정? 산영루에 올라서 아까 새하고 시냇물 봤었고, 여기서 어떤 물화일체, 감정의 이입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 네모 총석정이라는 곳에 가요. 총석정에 갔는데 여기서 뭘 봤냐면 백옥루 남은 4개의 기둥을 봤어요. 이 4개의 기둥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선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4개 남은 기둥을, 아, 사선봉이라 했나? 어쨌든 봉자 아닌가? 어쨌든 그런데 이 백옥루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백옥루라고 하는 건 뭐가 나온 거냐면 옥황상제가 지내는,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옥황상제는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인데 옥황상제의 부하들이 신선이거든요. 그래서 총석정에 올랐더니 백옥루의 남은 기둥이 다만 4개가 서 있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해서 4개의 기둥이, 큰 기둥이 서 있는 건데 여기 마치 궁궐이 있었다라는 듯이 생각을 해본 거야. 상상을 해본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백옥루라고 옥황상제가 떠올렸다는 얘기는 신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총석정에 올라서 봤더니 그 기둥이 4개가 서 있는데 이건 공슈의 성령인가 귀부만 봐도 돼. 귀부가 귀신의 도끼거든. 그리고 공슈는 전설 속의 장인이야. 그 장인의 솜씨인가 아니면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야, 육면은 무엇을 형상화해 놓았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기둥이 정말 대단한 전설 속의 장인과 귀신의 도끼로 다듬은 것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이 자연의 모습을 뭐하는 거냐면 그냥 예찬, 인간의 솜씨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선봉 얘기했잖아요. 즉 총석정에 갔을 때는 사선봉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선봉을 보면서 얘가 뭘 느낀 거냐면 와, 대단해요 라고 하면서 예찬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해했죠? 자, 다음이요. 고성을란 저만두고 3일포, 이번엔 3일포라는 곳으로 가요. 자, 3일포로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인지 살짝 봅시다. 3일포로 가요. 여정 3일포를 향해 갑니다. 3일포를 찾아갔더니 여기에서 뭘 봤냐면 단선은 완연하되 사선은 어디 갔지? 얘가 지금 아까 막 취선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취한 신선이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3일포를 찾아갔는데 3일포는 어떤 곳이냐면 이 4명의 신선, 전설 속의 신선들이 있어요. 전설 속의 신선들이 3일 동안 놀다 갔다 그래서 3일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3일포를 찾아갔다는 거는 그 신선의 흔적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3일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고 있지? 그러면서 선유담, 영라호 거기에 지금 다 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청간정, 만경대에 몇 곳에 앉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신선들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었나? 라고 신선들의 흔적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3일포라는 곳에 가서 누구 생각한 거냐면 보고 들은 게 뭐랄까 그냥 어떤 신선들의 모습? 이건 좀 정확히 얘기가 좀 그렇다. 신선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요. 이완한 발사지구. 이완은 우리가 백꽃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접동새가 슬피 운대요. 왜? 백꽃이 봄을 상징하는 거거든? 근데 그 꽃은 금방 폈다 금방 져. 그래서 꽃이 지니까 접동새가 슬피 운다는 얘기야. 근데 진짜 접동새가 울 리가 없잖아. 내가 슬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접동새가 슬피 운다는 얘기 뭐냐면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꽃이 졌다는 얘기는 늦은 봄이라는 얘기죠. 봄이 좀 아이고 펜이 안 나오죠 이렇게? 늦은 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슬피 운다. 아 봄이 가고 있음을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장소로 가도록 하죠. 우리 의상대 중요한 장소예요. 별표. 의상대 왜 갔냐면 여기서는 일출을 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네요. 의상대로 가니까 이번에 뭘 봤냐면 일출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일출이 얼마나 멋있냐면 상운, 상서로운 구름이 이렇게 집히는 것 같고 융용, 마치 해를 용들이 이렇게 떡받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다를 지날 때 망국이 일위, 일렁일렁 거렸다는 얘기야. 왜? 해가 뜨면 밑에 이렇게 아지랑이 보이잖아. 그걸 우리가 일렁인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널구름 근처에 머물쉐라. 자, 리을쉐라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뭐뭐일까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잘 봐요. 널구름이잖아. 해가 이렇게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가려. 해가 의미하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임금님이라 했잖아. 이 해는 임금님이야. 근데 그 임금님이라고 볼 수 있는 해를 널구름, 구름이 지나가다가 그 근처에 머물까봐 두려워요라는 얘기는 이 해를 가릴까봐 무섭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널구름은 누구냐면 간신배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간신배들에게 휘둘릴까봐 그들에게 어떤 좀 고통을 당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니까 널구름 근처에 머물셔라는 얘기는 임금님에 대한 걱정인 우국지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의상대 가서 일출을 보면서 우국지정을 느꼈다라고 쓰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나니 천지간 장안기별을 자세히도 하시오이고 이거 넘어가 될게요.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자, 사양 현산에 척촉 튜구면 되게 많이 어렵죠.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이거 척축 생각하면 돼요. 이게 철쭉이거든요. 철쭉꽃인데 턱툭이라고 그냥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철쭉꽃을 물에 밟아서 우기지른 신선이 타는 시수레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수레 타고 가는데 마치 신선인 것처럼 타고 간다고 지금 상상을 하는 거야. 웃긴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상태에서 경포로 내려가니 이제는 경포 호수가 있는 경포로 갑니다. 새로운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써야 돼요. 아까 우리 어디 갔냐면 총석정 갔다가 3일포 들렀다가 의상대로 지금 갔죠. 의상대에서 이제 어디로 간 거냐면 경포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지우고 다시 쓸게요. 이제는 경포로 갑니다. 경포도 여러분 아시죠? 자, 경포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심리빙환, 이게 얼음 비단이에요. 아, 비단은 얼음을 만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녹아버리지. 그러니까 진짜 얼음 비단이 아니고요. 이 얼음 비단을 다리고 고쳐서 다시 다린 것 같대. 그러니까 이 경포가 가서 뭘 본 거냐면 경포에 있는 경포 호수를 본 거예요. 호수는 여러분 잔잔해요? 파도가 쳐요? 호수는 잔잔해요. 그래서 그 잔잔한 호수를 쫙 보면서 마치 얼음 비단을 쫙 깔아놓은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속에서 당송, 긴 소나무가 있는 그 속에 슬크장 펴드시니 물결이 하도 잘도 자라서 모래를 헤일 정도로 와 깨끗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모래가 다 보일 정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주에라마야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몽도 넓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구나. 넘어가요. 경포에 가서 조용한다 이기상 활원한다 뒤어 경계라도 있죠.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와, 이 기상이 굉장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저 경계가 넓어 보이네 라는 얘기 하는 거거든. 원래는 이 기상이 조용한 거고 저 경계가 넓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앞뒤가 바뀌어 있는 일종의 도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도치라고 보시고요. 자, 이때 이도군 가잔데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홍장고사를 헌삿하리로다. 홍장고사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안 나오니 펜이. 자, 여러분 홍장고사라는 게 일종의 하나의 고사인데 그 고려 우왕 때 기생 그러니까 홍장이라는 사람과 그 감사했던 박신인가 하는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랑 이야기를 지금 떠올리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강릉이라는 곳에 대도호에 풍속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줄 쳐봐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렇게 봐요. 효, 그 다음에 여기는 정, 절. 그러면 절효 정문인데 이 절자가 뭐냐면 충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충절. 이게 충절이야. 효는 효심을 얘기하는 거고 정은 정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충신, 얘는 효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정은 연려를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신과 효자와 연려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입구에 문을 세워준대요. 근데 그 문이 골고리 버려지니 고을마다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은 충신이 유독 많고 그 다음에 효자가 유독 많고 연려가 유독 많은 거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비옥가봉이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큰 벼슬에 봉할 만큼 여기는 연려와 춘향과 뭐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이렇게 인재가 많은 이유는 이 경포라는 지역이 굉장히 아까 보듯이 이렇게 경포 호수가 되게 깨끗하고 맑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경포의 어떤 미풍양속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포에 와서 어떤 그 아까 호수 맑은 호수를 받고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이 동네는 참 미풍양속이 가득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갑시다. 자 진주관 죽서루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번에는요. 자 죽서루에서 네모 쳐볼까요? 죽서루 네모. 자 죽서루 50천 날인물이 죽서루에서 냇가가 있나봐요. 거기서 이게 내려온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녘에 나이고지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뭔가 50천 날인물, 시냇물이 있었나 보죠? 자, 죽서루로 왔어요. 이 죽서루에서 내가 냇물을 봤는데 이 냇물이 차라리 한강, 목멱산, 한강 전부 다 임금님 계시는 곳이거든. 거기에 이걸 닿게 하고 싶어요라는 뜻이잖아. 아까 똑같은 거지. 아,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흘러간단 말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누구 생각하는 거야? 임금님 생각하는 거야. 연군지정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파트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왕정이 유한하고 여러분 이제 별표. 시험에서 여기는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왜냐면 왕정이란 것들은 내가 해야 될 정치, 나의 임무예요. 그리고 풍경은 자연 풍경 얘기하는 거니까 자연을 즐기는 일종의 풍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즐기는 거지. 이렇게. 그럼 뭔 얘기냐면 정치는 한계가 있고 즐기는 것들은 못 쓰미니 이게 싫다란 뜻이거든. 싫지 않으니 란 뜻이야. 그럼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일단 써 내적 갈등을 얘기하는 건데 얘가 지금 당장 해야 될 나의 정치적인 임무 여기를 다스리라고 날 보냈잖아. 여행하는 와중에 여기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들 그 시기가 나한테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근데 뭘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노는 것도 내가 싫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떤 내적 갈등을 하는 거야? 풍류를 즐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치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되는 거지. 임금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정치도 해야겠는데 근데 놀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즐기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민하는 부분이야.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체크. 다음 유해도와도하시아 근심이 너무 많았다. 객수 나그네의 심을 둘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선사 신성이 타는 뗏목을 띄워내고 북두칠성으로 향하실까 선인을 찾으려 다녀래. 계속해서 자기가 신선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해석할 필요도 없어. 넘어가. 너희들 선생님한테 나머지 배워. 그 부분들은. 자 그러다가 얘가 지금 뭐 하냐면 죽서루라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 뭐 하는지 좀 찾아야 돼요. 죽서루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망양전으로 가네. 망양정. 그러면 우리 아까 죽서루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죽서루에서 이거 아까 50천 냇물 떠올려야겠지.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던 건 아까 뭐였냐면 연군 지정이었던 것 같아. 그지? 이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갈등도 같이 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번엔 망양정으로 가네요. 자, 망양정이 여러분 마지막 장소예요. 그래서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이제 다 왔어요.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자, 망양정에 올라서 뭐 하냐면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바다 가면 저기 수평선 보이잖아요.
이제 파란색 바다 위에 파란색 하늘 있잖아. 그래서 야 끝이 안 보이는 저 멋진 저 넓은 바다 하늘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가뜩이나 노한 고래가 누가 때문에 놀랬을까라는 얘기가 있어. 얘 고래를 봤대. 우와 고래다. 고래가 확 흰긴 수염고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고래를 어떻게 봐?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진짜 고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뭘까? 가뜩이나 노한 고래가 붉거니 뿜거니 어정이 굳었던디 은산을 꺾었네요. 아이 뭐야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은으로 만든 산이 있대. 말이 되니 지금? 그 다음에 갑자기 5월 강천에 백설. 5월인데 무슨 눈이 내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세 개는 전부 다 이 바다에서 뭘 비유한 말인 거냐면 파도를 비유한 말이라고 보면 돼. 전부 다. 성난, 그러니까 저기 있는 고래는 성난 파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은산, 왜 물이 흰색이잖아. 포발, 팡! 그치? 그리고 그 팡 터질 때 그 물방울들을 하나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백설, 눈이 아니고 진짜 산이 아니고 진짜 고래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망원정에서 뭘 봤냐면 바다를 봤어. 근데 바다를 보면서 바다의 장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나머지 넘어갑시다. 조금 더 밤이 들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하거늘 부상지척의 명월. 야 이번에는 이 망원정에서 명월 달을 보려고 하네. 달은 내가 임금님 떠올린 거라 했죠? 저녁이 돼서도 계속해서 임금님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서광천장에 베란다 숨는고야. 그러니까 서광이라는 것들은 빛인데 이 빛이 보이는 듯 숨는다. 이런 얘기겠죠. 달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하다가 잘 보이네? 가려. 안 보이네? 가려. 보이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름이 그냥 달 옆을 지나갔나 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령 고쳐 꺾고 옥계를 다시 쓸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달 뜨기를 기다리면서 계단도 쓸고 그 다음에 그 발 같은 거 이렇게 중지 같은 거 발 내려와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쳐 걷기도 하고 달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계명성이 새벽 별인데 이 별이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별이 이렇게 돋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경과를 설명하면 볼 수 있겠고요. 갑자기 백년화라고 하는 꽃이 한 가지를 누가 보댔대. 얘들아 생각해봐라. 지금 달 보려고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하얀색 꽃을 보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럴 리가 없지. 무슨 꽃이야. 꽃이 어딨어 여기서. 그러니까 꽃을 보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꽃은 진짜 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꽃이 뭐야? 이거 달이야 달. 달 얘기하는 거.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배고죠. 다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건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을까? 뉴아주 가득보. 여기서 남들에게 다 보이고 자라는 게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그게 누구냐? 백성들이야. 그래서 애민정신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백성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주고 싶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아주 가득보 달에게 물어보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그 누구니 아무나 만나봐서 옛 기별을 묻자 하니 선산동에 갈 길이 참 멀기도 멀구나. 끝까지 내가 신선이라고 생각해서 달한테 야 사선 어디 갔어? 라고 묻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요. 자 마지막 부분이 결사예요. 송근을 베어놓고 소나무 뿌리를 약간 베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개를 베어 누워 풋잠을 얼핏 드니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이제 꿈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가 자기가 신선이라 생각했잖아. 왜 얘는 자기를 자꾸 신선이라 생각할까? 왜 자꾸 신선이 타는 술에 신선이 타는 말 취선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신선의 흔적을 쫓아가고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거든.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자 꿈에 한 사람이 날다라 이러면 꿈에 한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봐. 자 그대를 내가 모르겠니? 상계 하늘나라에 있던 너는 진짜 신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꿈에 한 사람은 진짜 신선이야. 그러니까 얘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한 신선이 나타나갖고 너 진짜 신선이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순간 깨달으면 뭐냐. 내가 왜 그렇게 자꾸 내가 신선이가 생각했냐면 내 전생이 신선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겠지. 너 진짜 신선이야. 근데 황정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한 글자를 어찌 그릇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뜻이거든. 한 글자 잘못인 거지. 예를 들면 조인수가 밥을 먹었다는데 조인수가 빕을 먹었다. 빡! 밥인데 비비라고 말을 하다니 넌 귀양이야. 그래서 하늘에 쫓겨난 거라 보면 돼. 한 글자 잘못 읽어갖고.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지금 네가 따라오고 있는 거야. 너 왜 지금 우리의 흔적을 따라하는지 알아? 네가 진짜 신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제 모든 질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죠? 저건더 가디마오. 저것은 잠깐이라는 뜻이거든요. 잠깐 동안 가지 마시오. 이 술 한 잔 먹어보시오. 라고 얘기했어. 이거 누가 얘기한 거게? 이거는 신선이란 얘기야. 오해하면 안 돼. 이렇게 신선이 얘기했더니 아, 나 신선이야? 아, 신선. 그럼 너 한 잔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네 줄이 전부 다 신선이. 나한테 일단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한번 먹어보시오 하면서 말을 거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북두성 기울여 창해수 부원에 신선이니까 스케일이 커. 북두치성을 국자로 잡아갖고 창해수 바닷물을 퍼서 자기 한번 먹고 날 먹었다는 거야. 그렇게 먹고 나니까 화풍이 바람이 들어서 냥이 겨드랑이라는 뜻이거든. 겨드랑이가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아, 기분 좋아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만리 강공에 거기면 날 것 같다. 막 날아갈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술,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든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라고 하는 건 온 세상이라는 뜻이거든. 세상에 고루고루 나누어서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맹근해. 이게 뭔 얘기지? 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술 주정뱅이로 만들겠어. 이런 얘기야? 그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분 좋으니까 이 기분 좋은 술들을 백성들도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줄 쳐봐요. 요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묶어요. 요렇게. 아까 묶었던 이 부분 있죠? 이 네 줄은 신선이란 얘기였거든? 근데 여기는 뭐냐면 화자야. 화자의 말이야. 요렇게. 그래서 화자가 술을 권해주니까, 신선이 권해주니까, 아, 이 술 가져다가 세상에 고루 나눠갖고 억만창생, 이 불쌍한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고쳐, 다시 만나 또 한 잔 우리가 해볼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잔이란 뭐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여기서 지금 모든 내적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야. 왜 해소가 되는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억만창생들을 취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정치를 잘해야 백성들이 취할 수 있잖아. 선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나중에 또 한 잔 하자는 거는 그제서야 즐기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이 화자가 뭘 갈등했냐면 정치를 먼저 할 것이냐, 즉 선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자연을 즐기는 풍류를 즐길 것이냐 고민을 했거든. 근데 고민이 해결됐어. 어떻게? 내가 신선임이 드러났잖아. 신선이라는 존재가 됐으니까 수명이 길단 말이에요. 인간이었으면 즐기기도 바쁜 세상인데 신선이니까 아, 그럼 내가 먼저 정치를 해야겠네. 그리고 내 수명이 기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또 술을 마시며 즐겨봅시다 라고 해서 이러한 갈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내적 갈등이. 이해갔니?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디자. 말이 끝나자. 말이 끝났어. 나의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구공, 하늘에 올라가니 누가요? 그 신선이요. 공중에 옥소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여기서 지금 이제 뭐냐면 꿈에서 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꿈을 딱 깨니까 아, 이게 어제 들었던 건가 그제 들었던 건가, 이게 약간 비몽사몽. 쉽게 말하면 지금 비몽사몽 같은 거지. 그럴 때 나도 잠을 깨요. 바다를 굽어보니까 야, 깊이를 모르겠대. 바다의 깊이 당연히 모르겠지. 깊이를 모르겠는데 그 끝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냐. 바다가 굉장히 또 멋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마지막 포인트. 명월. 잠에서 깨서 제일 먼저 본 게 명월이야. 그 명월은 임금님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임금님이 그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즉 임금의 은혜가 어디든지 안 비친 데가 없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끝나게 돼. 그래서 사실은 이 명월은 임금님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밝은 달을 의미하기도 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중의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정리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끝. 진짜 끝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 관동별곡 볼 때는 선생님이 장소하고 거기서 본 것들하고 감정 위주로 정리를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뭐냐면 이 관동별곡은 두 군데 장소가 나오죠. 하나는 산, 또 하나는 바다가 나와요. 그죠? 산과 바다 같은 곳에서 뭘 했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산과 바다에서 느낀 게 조금씩 달라요. 산은 일종의
정치적인 포부를 밝힌 게 좀 많은 편이라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인간 본연의 모습, 즉 풍류에 대한 것들 이런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정적 포부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이 모습이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던 모습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 바다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왜? 내가 신선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는 그 얘기로 끝난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이제 강의 다 찍었어요. 지금 시각이 밤 10시 45분이거든요. 이제 선생님은 집으로 갑니다. 총 강의 시간이 1시간 20분짜리였는데 어쨌든 강의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 2학기 때 관동별고 다들 잘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선생님 강의는 듣고 관동별고에서만큼은 틀리는 문제가 없도록 모두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